안녕하세요 여러분. 꽃보다 취업 강원 대표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상반기 취업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포문이 열렸어요. 바로 우리은행 채용 공고가 등장했습니다. 작년에도 우리은행 하나은행이 딱 이 시기쯤에 공고를 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딱 우리은행 하나은행 여기 둘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게, 제가 이제 은행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학생들이 저는 금융필기 같은 거 준비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은행에 넣나요? 라고 하는데, 우리은행 필기 시험이 없어요. 면접만으로 이루어져 있고, 하나은행 같은 경우도 금융필기가 2023년 상반기까지 있다가 하반기부터는 디지털 상식하고 NCS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다 금융필기 관련 내공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는 유일한 메이저 은행이기 때문에 꼭 놓치지 말고 지원을 하셔야 돼요. 상대적으로 기업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보다 서류 뽑기가 훨씬 힘들어요. 그래도 저희 학생들 자소서 잘 썼더니 정말 스펙 상관없이, 이제 블라인드니까 스펙 상관없이 굉장히 놀랄 정도로 서류를 우리은행에 많이 붙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분석 보면서 같이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취업 상담에 오시면 여러분들의 직무 설정, 방향성 설정, 내 스펙으로 어느 정도 갈 수 있는지, 내 자소서 지금 얼마나 형편없는지, 그렇다면 정말 잘 쓴 자소서가 뭔지 제가 다 보여드리니까 상담에 오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은행은 저도 합격했던 은행이라 굉장히 반가운 곳이에요. 은행은 저는 서류든 면접이든 떨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가운 곳이고,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까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은행이 어떤 곳이냐, 제가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다가 우리은행 기업 분석 영상을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류 넣을 때나 특히 면접 준비할 때는 꼭 보고 가시면 좋겠죠. 위에 영상 링크 드릴 테니까 아직 없더라도 뭐 내일쯤이나, 제가 이 영상 올린 날짜 기준으로 내일쯤에나 이제 올라갈 거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이제 넣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굉장히 많은 이제 합격들을 했습니다. 우리은행은 너무 반갑죠. 자, 이번에 어떤 직무를 뽑는가, 이제 기업금융, 개인금융 지역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도 이제 그렇고 매년 보면은 직무 상세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기업금융과 개인금융이 업무 내용은 완전히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제 합격한 케이스들을 봐도 일단 뭐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은행이 이제 고스펙들 중에서 은행은 안 가겠다고 하는 친구들이 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은행 업무가 너무 단순하다, 이제 뭐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름 세분화한다고 기업금융, 개인금융 이렇게 나눠서 이제 이런 전략을 한 게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추측을 계속 몇 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막상 사실 저는 어디를 지원하든 그렇게 크게 상관은 없다고 봐요. 왜냐면 어차피 들어가서 배치는, 심지어 다른 직무를 지원했어도 다른 직무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공채식으로 하면은. 그런데 업무 내용이 완전히 똑같으면은 어차피 어디를 지원하든 간에 내가 잘하면 붙는 거고 못하면 떨어지는 걸 생각하시면 되고, 전략적으로 난 기업금융, 개인금융 이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채용을 해봤던 사람이면 다 이해할 거예요. 지역 인재의 경우에는 수도권 근무보다 경쟁이 수월한 편이니까 지역에 연고가 있다면 해당 전형을 활용하시는 것도 정말 괜찮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으로 오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내가 연고가 있다면 정말로 저는 이런 전형 활용하는 게 훨씬, 이렇게 좋은 회사, 이렇게 연봉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주는 이런 곳에 이제 지원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원 기한은 3월 10일 18시까지입니다. 잊지 말고 꼭 지원하세요. 제 자소서는 이제 세 가지 항목인데 글자 수 제한이 있어요. 자, 각각 800, 600, 8. 자, 봅시다. 첫 번째 항목은, 여러분, 그리고 꼭 잊지 마셔야 되는 게, 은행 쪽들은 아무래도 이제 공적인 부분들이 섞여 있어요. 솔직히 사기업 중에 은행 말고 다른 곳들은 블렌드 채용하는데 별로 없어요. 사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룬 학점, 학교 이런 게 무슨 불공평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회사에서도 업무를 좀 더 성실하게 할 사람을 뽑으려고 하다 보면 그걸 볼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맞고, 그런데 은행은 이제 공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은행의 면접 질문 중에서도 수익성과 공공성 중에 뭘 더 중시해야 되나 이런 질문도 물어보는 것처럼, 그래서 블라인드입니다. 완벽히 블라인드여서 저희 학생들 중에 정말 어디 뭐 중소기업 10명 있는 중소기업 가기도 힘든 친구들도 접어본 게 서류를 무료로 붙었던 곳이니까 꼭 잊지 말고 넣으셔야 할 것 같고요. 생명, 학교, 가족상 뭐 이런 것들 넣지 말아주세요. 그렇죠.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첫 번째 항목은 지원 부문에서 근무하고 싶은 이유와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설명하는 건데, 이거는 지원 동기와 업무 수행을 위한 노력을 작성하는 항목이죠. 800자니까 일단은 지원 동기가 원래는 기업 지원 동기하고 직무 지원 동기가 있어요. 지원 동기 작성법은 제가 위에 영상에 링크를 드렸으니까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여기는 지원 부문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왜 우리 은행인지 로열티를 어필할 수 있는 기업 지원 동기부터 함께 작성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왜냐면 은행들이 5대 메이저 은행 다 붙으면 어디 갈 거야 할 때 각각 장점이 확 다르거든요. 그래서 동시에 붙었을 때 여기서 좋아하는 애는 저기서도 좋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은행만의 로열티를 어필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기업 지원 동기를 먼저 작성하시는 게 좋고, 기업 지원 동기는 지원자로서 프라이드를 가질 만한 부분을 진정성 있게 풀어내면 되는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각각의 은행마다 가진 장점이 다르기에
우리은행만의 장점을 잘 어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개인금융이나 기업금융이나 관련 본인이 지원하는 부분에서의 목표나 비전을 어쨌든 자소서에서는 명확하게 구분해서 기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이제 이를 위한 노력 같은 경우에는 가장 좋은 거는 금융 관련 관심도를 나타낼 수 있을 만한 경험을 풀어내는 건데, 근데 내가 이제 그런 게 없어. 우리은행 필기시험 없다며 그래서 넣은 건데 나 금융 관련된 거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자, 그런 부분이 없다면 은행원이 뭐예요? 이제 고객이죠, 고객. 고객 관리예요. 그래서 고객 관리나 영업 관리 관련된 직접적인 경험들을 풀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것보다 취업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영업 관련 경험을 제가 경력 필수를 기반으로 작성해 준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지원 동기하고 함께 나눠서 풀어내면 될 거고요. 두 번째 항목, 본인의 성격 중 가장 고치고 싶은 부분과 그 이유를 작성해 주세요. 자, 이거는 관련 경험을 선정해서 스토리텔링 하는 항목이에요. 일단은 스토리텔링을 왜 하는 거지, 이게 뭐지? 라는 의문이 드는 분들은 제가 위에 영상 링크, 자기소개서 작성법, 경험 항목을 구분해야 되는 것들을 명확하게 제가 구분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이해가 완벽하게 되실 것 같고, 자, 일단 기존에 장단점을 작성해 둔 게 있다면 그 중에서 단점만을 풀어내면 됩니다. 사실 자소서 항목 중에 단점만을 따로 떼서 600자씩이나 적으라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작년 하반기에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우리 은행들이 약간 맨날 자소서 항목을 조금씩 바꾸려는 노력들이 있거든요. 매 분기마다 보는 제 입장에서는 의미 없는 몸부림인데 작년하고 똑같이 안 했어요 라는 정도의 윗사람한테 어필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별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어쨌든 우리가 뭔가 바꿔야 되니까 그 정도 의미인 것 같고, 자, 다른 기업에서 활용할 일은 거의 없는 항목이 맞습니다. 이거를 잘 적어봐야. 자, 600자 정도 분량의 해당 항목의 성격이라면 관련 경험을 스토리텔링 해야 되는데, 단점, 그거에 대한 설명을 늘어놓고 있으면 사실은 흡입력이 없고 몰입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점이 보고 그게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이제 드러났었고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렇게 3단계로 구성하면 되는데, 아무래도 그 이유 부분, 내가 어떤 상황에서 이 단점이 드러났는지를 스토리를 넣는 게 읽는데 몰입감 있겠죠. 이거 얼마나 읽기 싫겠어요, 솔직히 시험 담당자가. 그러니까 이제 몰입감 있게 스토리텔링을 해서 한 호흡에 읽히는 게 중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영상을 보시면 스토리텔링이 뭔지 명확하게 아시겠지만, 스토리텔링의 효과적인 방법은 먼저 상황을 제시하는 거예요. 상황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그 다음에 문제점. 사실은 이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가 명확하지 않으면 내가 뒤에 아무리 멋있는 걸 했어도 왜 했는데?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때요? 드라마, 영화 이런 거 볼 때도 주인공이 어떤 문제점이 생겼을 때 그걸 어떻게 해결하지? 그 궁금증이 계속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점을 잘 적는 게 뒤에까지 읽게 되는 거고, 단점, 겪으면서 생겼던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풀어낸 후에 그리고 개선하려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렇게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꽃보다 취업, 저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열심히 만든 마스자소서에서 단점 부분만 떼내서 개선 노력 전에 스토리텔링 경험을 추가하면 됩니다. 마지막, 실패를 통해 성공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운 경험을 작성하는 건데 800자죠. 이것도 관련 경험을 스토리텔링하는 항목이에요. 해당 항목의 방향성에는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실패 경험으로 분량 대부분을 채우고 느낀 점을 간략하게 적는 경우예요. 뭐 실패 경험이라고 했으니까 실패가 뭔지 설명해주고 한 80% 이상 이렇게 적은 다음에 마지막 조금 살짝, 그래서 뭘 느꼈다 이렇게 적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채용 담당자로 생각해봐요. 이런 경우에는 채용 담당자가 읽어볼 포인트가 명확하지가 않죠. 실패한 거 설명만 해놨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읽어볼 포인트가 많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실패한 내용만 잔뜩 적기보다는 실패를 초반부에 넣은 후에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한 과정을 절반 이상 채우는 게 훨씬 더 읽어볼 만한 포인트가 많이 생기고 글이 힘이 있겠죠. 이건 취업에 대한 공식 같은 게 아니에요. 취업에 대한 공식을 얘기하는 사람 다 사기꾼, 그런 게 어딨어요. 글이라는 범주에서 봤을 때 뭐가 더 힘있게, 흡입력 있게 글의 목적이 있을까 생각해봐요. 그럼 이게 명확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 꽃보다 집 학생들 같은 경우는 마트자소서에서 힘들었던 경험, 아마 힘들었던 경험으로 커버가 될 거예요. 이걸로 문제점 부분에 실패를 한 것 같았다, 또 이제 실패 같은 느낌, 이런 정도로 강조를 하면은 위에 두 번째 구조로 그냥 이 정도만 수정해도 완성이 돼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은행 채용 공고를 봤는데, 우리나라 우리은행 여러분들이 이제 가실 수 있도록, 우리은행에 이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좋은 기회가 찾아왔으면 좋겠고요. 저는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